사회문화 3. 한위험, 한노출 관리할게. 첫 번째 문단.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위험, 미래에 대한 예측 불안정성의 기인한 불확실성으로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불확실해. 이게 이제 기업 활동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야.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 한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 정도를 말하는데, 한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손실만 생각하는데 손실 아니고 이익도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현재의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현재의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 이게 위험인 거야. 우리 일단요, 여기서는 환율 한번 생각해야 돼. 환율 같은 경우는 교환 비율이잖아. 환율은 교환 비율, 돈을 교환할 때 우리나라 원하고 달러하고 또는 엔하고 교환할 때 교환 비율인데, 우리 쉽게 달러를 한번 보자. 1달러에서 1달러 1,000원이면 1,000원인데 1달러에 이게 1,200원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지.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고 1,000원에서 900원이 됐다 그러면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지.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수요는 어떻게 해요? 달러 값어치가 올라간 거지. 우리 돈 값어치가 1,200원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야. 그전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샀지, 그지? 우리 돈의 값어치가 어때요? 내려가고 달러의 값어치가 높아졌지. 그러면 달러 수요는 늘어나고 환율도 올랐다 그러고, 그리고 만일 이게 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산 가치가 높아지겠지. 그죠? 요게 이제 환율이에요. 요거 기본 머리에 두고요. 우리 저 뒤에 5번 뒤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거든. 거기 가서 한번 해보자. 5번 뒤에 보면 밑에 환위험이, 우리 처음에 환위험이 나왔다 그지? 환위험은요, 환율 변동에, 환위험은 뭐 때문에? 환율 변동 때문에 일어나고, 환율 변동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거야. 예측 불가능한 거야.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나고, 여기는 한위험은 달러가 내려가면 손실 되겠지. 손실뿐만 아니고 이익이 있는 것도 한위험이라 그래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이 문단, 한위험은 두 개가 있어. 환율 변동하고 한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환율 변동 곱하기 한노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요거 봐봐. 한위험은 환율 변동 곱하기 한노출이래요. 그러면 곱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환율 변동이 올라가도 한위험은 커지고, 한노출이 올라가도 환율 변동 커진다, 그렇지? 이래 곱하기로 돼 있는 것은 이거 비례관계 있다는 거지. 비례관계 있고요. 나타낼 수 있다. 한노출에 대해서 나왔네. 외화로 표시된 자산 마이너스 외화로 표시된 부채 또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빼기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을 의미하는 순노출. 순노출은 얼마나 그 차익이 큰가지, 그지? 순노출은 절대값이 클수록 한노출이 크다. 다시 말해서 유입이든 유출이든
크면 노출이 큰 거야. 유입이든. 그러니까 뭐 내가 나갈 돈이 많아가지고 한노출이 크다 아닌 거야. 하여튼 이게 유입이든 유출이든 내가 들어올 돈이 100이야. 나갈 돈이 90이야. 그럼 뭐가? 유입이 100이 크지, 그지? 그럼 한노출이 큰 거야. 유입이든 유출이든요. 큰 것. 유입이든 유출이든 크면 노출이 크다는 거야. 유출이든 두 개 상관없어. 뭐든지 수치가 크면 노출이 크다. 차이가 크냐 작냐야. 차이가 크냐 작냐지 들어올 돈이 많으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순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100만 원의 손해를 1만 달러인 기업은 10만 원의 손해를 보는데 자 환율 변동과 달리 그러면 이 환율 변동은 이래요. 근데 환율 변동과 달리 한노출은요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야. 그러면 환율 변동은 개별이 통제할 수 있다 없다? 통제가 안 된다. 이거 국제적인 정세인데 어떻게 개별 기업이 통제하니? 그거 안 되지. 안 되고요. 한노출은요 노출을 덜 시키면 되겠지. 통제 가능한 거야. 자, 요인이므로 한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한노출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한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한노출 관리에 대해서 3문단에 나온다, 3문단. 자, 뒤에 가가지고 2문단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 아까 5번 밑에 가가지고 넓은 장소에 가가지고 자, 한위험은요. 한위험은 환율 변동 곱하기 한노출이지, 그지? 한노출로 순노출의 절대값이야. 절대값인데 환율 변동은 통제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우리가 기업이 통제할 수 없어. 근데 한노출은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뭘로? 한노출로 이제 우리가 한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거야. 3문단 갈게요. 자, 한위험 관리 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한노출을 관리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뜻하는데 해지 기법이라고. 한위험 관리 기법을 뭘 관리하는 거야? 노출을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해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해지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한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한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노출은 또, 자, 여기 뭐, 종류, 크기, 미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자,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한노출은요, 그 중에서 한노출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 노출은 외환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의해 환차익 또는 한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 거래 노출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한차익 또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 그지? 환율 변동해가지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거래는 이미 거래는 끝났어요. 그런데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수출했는데 처음에는 1,000원 받기로 했어.
천원밖에, 처음에는 1달러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1,000원이었어. 근데 결제가요, 나중에 3개월 후에 돼. 그럼 3개월 후에 1,200원이 되면 200원 더 이익을 받는 거지. 그치? 1달러를 팔았는데, 바로 받았으면 1,000원을 받는데, 3개월 뒤에 받으니까 1,200원이 되었어. 그럼 이익이야. 근데 3개월 뒤에 800원이 돼버리면 200원만큼 손해지, 그지? 그래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기업의 내부적 재무관리를 이용하거나 기업의 내부적 재무관리를 이용하는 하여 한의업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한의업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또 나눌 수 있대요. 자, 사문단에는요, 이 내부적 관리기법하고 외부적 관리기법이 있지. 그지? 그 중에 내부적 관리기법을 얘기할 거야. 사문단. 자, 내부적 관리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노출이 덜 되는 게 이익인 거야. 그래서 순노출 줄이거나 또는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순노출 줄여야 되겠지. 노출 어떻게든 줄여야 되니까. 그게 이익이니까. 순노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내부적 관리 기법에 네팅하고 매칭이 있는 거야. 네팅은요, 어디 샀냐면 다국적 기업이 같은 기업 내에서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 같은 거 봐봐. 없는 나라가 없지. 이런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게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리를 상쇄하는 거야. 없애는 거야. 그래서 차액만 결제하는 거야. 이게 본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B가 여기에 100원 주고 여기에 이제 80원 받아야 되고 A는 C에 또 80원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여기가 120원 줘야 되고 그러면 야, 너 C한테 B 보고 너 C한테 80원 줘야 되지. 80원 주지 마. 내가 같이 너한테 100원 받을 거 있는데 요거 같이 엎쳐서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네팅이라는 거야. 네팅. 차액만 결제하는 거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노출이 많지, 그지? A가 C한테 주고 또 B한테 받고 이러는 걸 갖다가 이거 한꺼번에 야, 너 주지 마. 내가 너 줄 거 퉁치고 얘한테 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훨씬 노출이 적겠지, 그지? 그래서 차액만 결제하는 제도야. 이때 차액을 결제할 결제 통화와 시점을 선정해야 하는데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에는 그룹 내에 뭐가 있어야 돼? 중앙결제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에 다각적으로 상계하고 순차액만을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앙결제센터가 있어가지고 본사가 있어야 돼. 본사가 그래 너 얼마 주고 넌 얼마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결제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만 주고받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총괄 관리해 주는 게 있어야 돼. 요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 은행 비용은 절감돼.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리고 환노출 금액을 또 줄여. 그래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어. 한데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결제 시에 나는 엔화로 하고 싶은데 저기는 달러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결제 시에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5문단에 이제 내부적 거래 매칭 같이 볼게. 5문단 내부적 거래 매칭하고 매칭이 있어. 자, 매칭은요.
외환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한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야. 얘는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자, 외화 자금의 외화를 갖다가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전략이야.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해야 한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됨으로써 한노출을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미국 자동차에 수출하고 달러를 받아야 돼. 근데 미국에서 내가 뭘 샀냐? 부품을 샀어. 그러면 달러 받을 걸 갖고 내가 수출하고 받을 것 같고, 야, 나 주지 마. 나 어차피 니네 미국에 부품 산 거 있어. 그 돈 바로 갚아버려. 이러면 한노출이 아예 거기 안에서, 미국 안에서 일어나니까 한노출이 있다, 없다? 없지, 그지?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어요. 자동차 수출하고, 이거 뭐 하고, 자, 부품은 수입을 했어요. 부품은 수입을 했는데 자동차 세를 수출해가지고 내가 100달러를 받아야 돼. 얘 해가지고 100달러를 줘야 돼. 여기는 받아야 되고 얘는 줘야 돼. 그러면 야, 나 주지 말고 니네들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같은 달러끼리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노출 있니 없니? 없지. 그지? 이걸 아예 원초적으로 딱 없애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유출과 유입이 상쇄되지. 그래서 한노출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팅은요, 이 앞에 네팅은 기업 간이지. 동일 그룹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에 비해 매칭은요, 동일 그룹 아니라도 돼요. 아니라고 제3자 간에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외화의 유입과 유출 시점이 어긋나면 안 돼. 그 기간 동안 한노출이 발생하므로 외환거래의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자, 상호문단 내부적 거래 우리 뒤에 가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내부적 거래 정리해보면 뭐가 있었니? 내부적 거래는 한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 이거 다 한노출 방지하고 위한 거야. 네팅은요, 자, 다국적 기업이 하는 거지. 다국적 기업, 본사하고, 지사, 또는 지사 간에 하는 것이고, 어디야? 얘는 동일 그룹이지. 동일 그룹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상계시키지, 서로 없애버리는 거지. 없애버리고, 순차익만, 자, 딱 없앨 거 다 없애버리고, 너가 나 줄 거, 나 너 줄 거 있는데, 그 샥샥샥 없애고, 그 차익만 딱 결제하는 거지. 결제해가지고, 한 노출을 억제시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장점은요, 요게 장점은, 자, 은행 비용 절감하지. 은행 비용 절감하고, 그리고 또 순노출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근데 단점은 자, 시기가 늦어지고, 다 계산다. 모아서 계산해야 되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그리고 통화 종류가 달라지지. 나는 엔화로 하고 싶은데 달러로 하래. 이런 통화 종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같은 내부야. 내부에 또 뭐가 있니? 매칭이 있지. 매칭은 자, 동일 그룹 내, 다국적 기업처럼 동일 그룹 내에도 되고, 플러스 제3자도 되는 거야. 다른 기업하고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유입, 유출, 그리고 통화 시기를 맞추어야 돼. 맞춰야 되는데, 장점은요, 한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한위험 완전 제거하는데, 그 대신 시점이 늦어지면, 단점은
한노출이 발생하지. 그지? 시점에 유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단 갈게요. 5문단 했고, 우리 이제 6문단 가자. 6문단 가면, 자, 아까는 내부적이었지. 이제 외부적 관리 기법. 외부적 관리 기법에, 자, 매우 다양한데, 선물한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가 있는 거야. 두 개의 대표적인, 이 두 개의 대표적인 걸 볼 거야. 선물한 해지는요,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 자, 이게 선도 환율이 뭐라고요?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거야. 환율로 미래 만기일에 인수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선물한 계약을 통해 한위험을 관리하는 거야. 자, 딱 선도 환율 딱 정해놓고 그 선물한 계약을 통해서 한위험을 관리하는 거야. 선물한 계약은요. 선물한 계약은 거래 체결시가 아닌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어. 그러면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얘가 나왔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A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는데, A 기업은 현재 환율이 1,000원이야. 1,000원이지만 3개월 후에는 1,25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자, 3개월 후에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 환율이 달려있기 때문에, 만일 1,500원으로 상승한다면 15억 원이 되겠지. 근데 반대로 800원을 하락한다면 8억 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때 이 기업은요, 만기 3개월이든 선도 환율을 갖다가 선도 환율 딱 정해놓는 환율이지 1,200원 3개월 후에 어떻게 되든 환율이 800원 되든 1,500원 되든 나는 1,200원 받겠다고 딱 정해놓는 거야. 그게 선도 환율이야. 선도한을 매도하면 3개월 후에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5억 원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1,500원 되면 손해가 되겠지. 그지? 그지? 800원 되면 다행히 이익이 되겠지. 그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최소한 이 정도는 1,200원 정도면 되겠다. 내가 1,200원 정도 딱 받는 거야. 7문단 갈게. 그러면 뭐가요? 아, 내렸을 때는 정말 다행이야. 800원 되었을 때는요. 다행이네. 내가 선물한 계약을 하길 잘했어. 이렇게 되겠지. 선도환율 1,200원 정하고 내가 선물한 계약을 하길 잘해서 되는데 만일 1,500원 되면 아이고 배 아파. 내가 그냥 안전 자리에서 3억을 날려버렸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자, 요거는 선물한 해지는요, 선물한 해지 같은 거는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만, 이로 인해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했을 때, 올랐을 때는 그 이익마저 사라지게 만들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통화 옵션 해지야. 네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알아서 해라야. 통화 옵션이란 외환을 미리 약정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에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자,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내가 1,200원에 약속했어. 그러면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고 매입 청구권이 있고요. 매입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이건 콜옵션. 내 할게 그거 할게 하는 게 콜옵션 콜 하는 거야. 그 매도 청구권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할게 풋옵션이라 하는 거야.
콜옵션은요, 환율이 상승할 때, 풋옵션은요,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되는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각각 환율 상승 이윤과 환율 하락 이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통화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나, 선물한 계약하고 유사해. 뭐 1200원 이렇게 정해져. 근데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는 거야. 옵션 매입자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내한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뭐 해야 되냐면 프리미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야. 공짜가 어디 있어.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공짜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야. A 기업이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자,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은 달러당 10원이야. 하고 풋옵션을 매입하면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유리한 거지. 3개월의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가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자, 환율이 1,200원이라면 환율이 옵션 행사하여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치, 1,200원 받을 수 있지. 기본이 정해진 것이니까. 옵션 프리미엄 수수료 달러당 10원이지. 그러면 11억 9천만 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와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높아졌잖아. 그지? 그러면 나 이거 안 할래. 풋옵션 매입했어. 풋옵션. 자, 이거 있잖아.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유의하잖아. 그지? 1,200원보다 이게 높으면 1,200원 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환율이 높아져. 나 이거 안 할래. 안 할래. 그러면 1,200원을 난 1,200원 안 받을래. 또 높으니까 1,500원이면 많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외환시장에 팔아서 11억 9천만 원보다 많은 외화. 아까 제 우리 1,500원이면 15억 됐지, 그지? 15억에서 아까 이거 그거 빼면 되잖아. 수수료 빼면 되잖아. 수수료가 10원이니까, 달러당 10원이니까, 그 뺀 만큼 주면 되잖아. 그지? 그지? 주면 훨씬 이익이지. 그지? 다시 말하면, 자, 지금 현재 1달러에 1,000원이고요. 그리고 약정을 갖다가 1,100원을 한 거야. 1,100원 냈어. 그러면 3개월 후에 우리가 3개월 후에 100만 달러를 지불해.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매입 청구권이 뭐니 콜옵션이야. 콜옵션을 했어. 그러면 지금 이게 3개월 후에 지불해야 되는데 3개월 후에 달러가 1,200원 됐어. 그러면 나는 어때요? 지금 1,200원을 이거 약정은 1,100원이지. 그럼 1,200원 지불하는 게 나을까? 1,100원 지불하는 게 나을까? 1,100원 지불하는 게 낫지. 그러면 콜옵션 오케이 하는 거야. 해가지고 1,200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약정된 오케이 하면 뭐가 되니? 1,100원을 지불하고 달러당 10원씩 수수료 주면 되는 거야. 만일 이제 3개월 후에 10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되고, 매도 청구권. 풋옵션을 한 거야. 그러면 3개월 후에 똑같이 3개월 후 달러가 1,200원이야.
1200원 되었고, 약정 그대로 1100원, 자, 약정은 1100원 그대로인 상태야. 그럼 이거 오케이 해야 될까? 노 해야 될까? 내가 1100원, 약정대로면 1100원 밖에 못 받아. 근데 약정 안 하고 그냥 지금 현재 1200원이니까 1200원 받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노 해야겠지. 노 해가지고 얼마? 1200원을 갖다가 1200원, 달러당 1200원 받고요. 수수료 지급하는 거야. 지급하고 여기는 뭐야? 달러당 1100원 지불하고, 여기에 지불하고, 그리고 수수료 수수료 주고. 얘는 노하고, 왜? 1100원보다 1200원 받는 게 낫잖아. 노하고 1200원 받고 수수료 지급하면 되지. 그죠? 받고 수수료 지급하고. 이러면 되지. 그지? 요 얘기야, 요거. 자, 우리 다시 어디 갔냐면, 저기, 여기 잠깐만. 여기 1200원 요거 딱 정해진 게 이게 뭐야? 요게 순도 환율이지, 그지? 순도 환율이고요. 그리고 요거, 요 차이 1100원에서 1190원 10원 주는 거 있지? 요거 뭐야? 프리미엄이잖아. 프리미엄 차이지. 요 차이가 프리미엄 차이고. 여기 올라가는 게 뭐야? 요게 통화 옵션이지. 통화 옵션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가서 이제 내부적이에서 외부적 가려고 볼게. 외부적이 우리가 뭐 있었니? 선물한 해지하고 통화 옵션 해지지. 선물한 해지하고 통화 옵션 해지가 있고요. 얘는 선도 환율 딱 정해놓은 가격을 정해놓고 손해든 이익이든 딱 그 정해진 만큼. 야, 자, 이건 외환거래 약정 의무가 있지. 이거 딱 요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행사 가격으로 외환 거래할 수 있는 외환 거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권리가 있고요. 얘는 뭐 다시 말하면 선택이지. 선택.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지. 얘는 환위험을 완전 제거하는 거지. 환위험 완전 제거하고요. 근데 뭐 이익일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지, 그지? 이익일 경우에 그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여기는 내가 불리하면 요거 선택하는 거지. 불리하면 선택해서 그만큼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유리하면 선택 안 하고, 추가 이익을 누리는 거지. 근데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뭐는 수수료는 프리미엄은 지급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